그래서 이전 시간까지 계속 봤던 걸 보면요. 시골이랑 도시의 차이에 대해서 계속 배웠고, 또 시골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팜이라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스마트팜 영상에서 보니까 어땠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던 것을 기계로 해서 더 빨라지고 또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 불편한 점이 있는 거, 요것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도시와는 차이점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있다고 그런 것들이 굉장한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내용을 정리하기 요것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이전 시간에 계속 배웠던 건데 우리 지역의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우리 지역 문제점 조사지를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거는 지금 어떤 다른 지역의 문제점을 조사한 거예요. 봤더니 조사 일시, 날짜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조사 방법은 인터넷이나 신문으로 조사하기였습니다. 준비물은 조사지, 컴퓨터, 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였는데요. 요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했던 거는 어떤 문제가, 우리 화성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냐면은 교통 문제도 있다고 했었고, 또 쓰레기 문제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화성시는요, 쓰레기 기준 배출량의 얼마? 4배나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을 보니까요. 환경, 교통, 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넘쳐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천이 오는 데서 악취가 심하고 물고기들이 죽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통도 주택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이 조사서에는 말하고 있고요. 우리도 교통 문제로 우리 친구들이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를 종종 봤다. 그리고 주차할 데가 없는 것을 자기네들이 종종 봤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 문제는요. 이렇게 교통 문제 또는 쓰레기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의 문제점에서 계속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요, 지역의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봤었던 화성시 지역의 문제, 쓰레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역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합니다. 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 어떤 방법도 있냐면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사람들 말고도 정부나 시, 지자체 같은 곳에서 이 지역의 공통된 문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민주적으로. 그래서 밑에 보면요. 민주적이라는 말은 민주주의에서 온 건데요.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하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영상을 볼 텐데 영상 안에 여러분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정부랑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영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남형 뉴딜의 준비 상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와 대책을 찾는 생활 속 실험실 리빙랩 사업이 경남에서 시작됐는데요. 경남이 추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뉴딜, 이른바 사회적 뉴딜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농민이 키운 농산물을 파는 진주의 로컬 푸드 가게. 농산물마다 재활용끈이나 종이로 포장돼 있습니다. 곡물과 세제는 직접 챙겨온 용기에 넣어갑니다. 이거 시행하고 나서는 조금 더 자주 오는 편이죠. 포장재도 없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만 구입할 수 있고. 포장비 부담이 덜어 농민들도 반깁니다. 소비자들이 부어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었고요. 훨씬 더 그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일회용 포장을 없앤 친환경 매장으로 바꾼 겁니다. 환경을 걱정한 주민들이 직접 추진했습니다. 동네 로컬 푸드 가게에서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생활 속 실험실 리빙랩 사업 덕분입니다. 친환경 매장을 변했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나는 그 주변의 동네의 변화가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로컬푸드에서는 이렇게 무포장이 확대되는 리빙랩은 지난해부터 경남에서 시작된 사회적 뉴딜 사업. 올해는 15개가 선정됐습니다. 진주 지역 주민들은 학교 앞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스쿨존 거리 공연과 주민 설문을 이어가고 창원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텀블러 공유와 헌옷 고치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려가서 자기 동네에서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9월부터는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카페들과 같이 모집을 해서 리빙랩의 목표는 주민이 직접 현안과 대책을 찾는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현장의 요구와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실증 연구의 그런 연계를 통해 현장에 기반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 나아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상남도는 대학과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단인 리빙랩 네트워크를 꾸려 내년부터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사당 5동을 비롯해 동작구 7개 동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이 활동합니다. 동네 변화를 위해 마을 의제를 설정하고 마을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의제를 선정합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당 5동 마을계획단 주민들이 동네 곳곳을 누비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았습니다. 가치산 마을공원 진입로는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바깥으로 빼갖고 마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라고요.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머리도 끊임없이 맞댄 결과 의제 8개를 발굴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작은 마을 축제와 함께 주민총회를 열었고 의제는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마을을 사당 5동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저희가 사실은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마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런 의제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의제가 결국은 주민들의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동네 문제를 찾고 대안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면 지역 사랑도 더 깊어질 것으로 마을계획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마을 같은 옛날 마을 같은 느낌으로 우리 동네는 조용하기도 하지만 특성상 굉장히 오손도손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민 자치가 완성되고 실제로 꽃을 피우기 위해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훈련도 중요하다고 동작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당 5동 발전을 위해서 제안되는 여러 가지 의제들을 순위별로 결정해 주신다면 구청장이 사당 5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꼭 완성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을계획단. 주민 참여로 동네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유산입니다. 경남형 뉴딜의 준비 상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주민 스스로 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리빙랩이란 게 있었죠. 지역사회 문제와 대책을 찾는 생활 속 실험실 리빙랩 사업이 경남에서 시작됐는데요. 경남이 추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뉴딜, 이른바 사회적 뉴딜의 성공. 포장재도 없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줄어드는 거죠. 일회용 포장을 없앤 친환경 매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트 내에서 일회용품 대신에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이용해가지고 뭐 1,000원에 대여합니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 마트에 있는 일회용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캐치프라이즈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렇죠. 시작되는 작은 변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실천을 하면서 시작되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6개가 선정됐습니다. 진주 지역 주민들은 학교 앞 차업 놀이공연과 그래서 여러분 진주는 어때요? 차 없는 스쿨존, 학교 근처를 차 없는 스쿨존으로 만들어서 거리 문화 개선에 나서기도 합니다. 리빙랩의 목표는 주민이 직접 현안과 대책을 찾는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도요. 텀블러를 사용해가지고 어때요? 일회용 컵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텀블러를 사용해서 커피를 그렇죠. 사고 그렇게 해서 일회용품을 점점 줄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영상을 살펴보면요. 사당 5동을 비롯해 동작구 7개 동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이 활동합니다. 동네 변화를 위해 마을 의제를 설정하고 마을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의제를 선정합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뭐 사당 5동이라는 마을에서 마을총회, 마을축제를 해서 마을에 있는 뭐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투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당 5동 마을계획단 주민들이 동네 곳곳을 누비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았습니다. 가치산 마을공원 진입로는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바깥으로 빼갖고 마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더고요.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머리도 끊임없이 맞댄 결과 의제 8개를 발굴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작은 마을 축제와 함께 주민 총회를 그래서 여러분 마을의 문제, 마을에 해결해야 되는 마을 의제를 8개를 발굴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민들이 직접 와서 스티커로 투표를 합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이 사당 5동의 마을에는 뭐 택배 앞에 보행로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부 내용은 끊긴 보행로를 연결해서 안전한 보행로, 그 다음에 마을 공원이 있는데 공원 안내판을 도로 앞으로 이전도 하고 또 진입로에다가 뭐도 설치하겠다? 그렇죠. 경사로도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투표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작은 마을 축제와 함께 주민 총회를 열었고 의제는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마을은 사당 5동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저희가 사실은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마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런 의제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의제가 결국은 주민들의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동네 문제를 찾고 대안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면 지역 사랑도 더 깊어질 것으로 마을계획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마을 같은 옛날 마을 같은 느낌으로 우리 동네는 조용하기도 하지만 특성상 굉장히 오손도손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민 자치가 완성되고 실제로 꽃을 피우기 위해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훈련도 중요하다고 동작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당 5동 발전을 위해서 제안되는 여러 가지 의제들을 순위별로 결정해 주신다면 구청장이 사당 5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꼭 완성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을. 자, 여러분 그래서 영상에서요. 주민참여 마을계획단이 지역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투표로 해결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어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마을교육 단체를 만들어서
마을의 의제들을 투표로 선정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서로의 문제들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공식적으로 주민센터, 요새는 행정복지센터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방문해가지고요,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의견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공공기관의 누리집에 의견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또 때로는 서명을 하고 공청회에 참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주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도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교통질서, 스쿨존 앞에서, 학교가 있는 스쿨존 앞에서 멈춰주세요 라는 식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아니면 마을에서 더러워진 곳, 여기는 해변가인 것 같은데요, 해변가에서 떨어진 쓰레기들이나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들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치우는 이런 가꾸기 등의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거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역 사람들의 모습. 자, 그래서 뭐 자전거 순찰 때가 있어서 동네 안전을 지킨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는 뭘 알아볼 거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화성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시에서 이전 거는 그냥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이었고, 여기는 우리 지역을 특정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지만 바다를 끼고 있어서 산업과 주거가 골고루 만족스러운 도시로 경기도 화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화성시는 정책 개발부터 시민의 참여를 이끌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동탄 1신도시에 이어 2신도시까지 성공적으로 입주가 이어진 화성시 인구는 73만여 명. 여기에 시화호 주변의 송산 그린시티 지역 택지 개발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고 작은 기업체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인구 증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평가한 화성시의 지방자치 경쟁력은 2년 연속 전국 1위. 기업체와 인구 유입에 따른 세수 증가로 시 재정이 든든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민선 7기 화성시의 목표 기분 좋은 행복 화성도 이런 여건에서 정해졌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행복일자리위원회 운영, 화성푸드 인증제, 태양광 나눔 복지 사업 등 모두 10개. 민선 7기 출범 뒤 시민과 공무원이 낸 제안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시민 소통 광장을 만들고,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정책 배심원지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는 혁신 읍면동제를 도입해서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늘려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한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네 지역에서 노래자랑 대회와 이웃돕기 바자회가 열렸죠. 그래서 주민들은 교통정리를 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은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고 힘을 모아서 멋진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교과서 126페이지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뭐시 노래대회라고 해가지고 2회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행사 수차를 돕는 자원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요,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역 행사에 참여한 경험을요, 이 다음 주에 발표를 해볼 텐데요. 우리 지역 행사에는 어떤 게 있고, 이 지역 행사의 영상, 또 지역 행사의 사진 등을 볼 것입니다.